이방인의 시선을 통해 우리의 집 문화를 알아보고자 떠난 여정. 와, 이제는 또 완전히 다른 데로 왔네요. 네, 여기가 호남평야 쫙 일망무제로 문이 펼쳐지고 네네. 지평선이 보이는 데는 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안 되는. 아, 그렇죠. 네, 또 뭐 어떤 집이 나올지. 그러니까요. 살짝 가다 보면 또 우리를 또 얼마나 놀랄지. 두 번째 주인공은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요? 아, 나무가 엄청 큰 나무예요. 그러니까요. 큰데요. 뭐 얹어 있는데? 이 집인가 보다. 와, 아, 이거 어떻게 얹었지? 진짜. 대단하다. 이번에도 또 놀라셨나요? 어쩐지 아주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 듯한 집이죠. 일명 트리하우스. 와, 어떻게 이렇게 크지? 이거 뭐 무슨 그림에서 보던 우리 만화에서 보던 그런 집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큰 통이 여기 두 개 있네요. 네. 그렇죠? 계십니까? 계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주인이세요? 예. 예, 제가 여기 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깜짝 반갑습니다. 놀랐어요. 여기 나무 위에 집이 있어가지고. 잘 오셨어요. 다행이네요. 저 지금 저희 저희 내려갈게요. 아, 예, 아, 예. 네네. 얼른 내려오세요. 줄 타고 사다리가 있었구나. 아, 난 줄 타고 내려오실 줄 알았어요. 아이고,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아, 저는 네. 이명남입니다. 예, 건축가고요. 예. 와. 안녕하세요. 다니엘, 저 독일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됐다. 그때 승가승가. 예. 한국 생활 22년 차 일본에서 온 미즈노 씨입니다. 동화에서나 있을 법한 나무집을 현실로 빚어낸 사람이라죠. 되게 특별한 케이스네요, 여기는. 그러니까요. 네. 나무 두 개가 선생님을 기다렸나 봐. 그러니까. 저도 딱 그 봤을 때 나란히 다른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그 부부 같지. 아빠 나무, 엄마 나무처럼. 그래서 그때 좀 산사했어요. 이런 나무 사이를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지나갔다가 다시 학교에서 다녀왔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으면 좋겠다. 매일 아빠,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고 다시 돌아온다는 뭔가 그런 거 상상했어요. 네. 예. 그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처음에 이런 의도는 없었고요. 네. 아빠는 매일 아침 막내딸의 등굣길을 배웅합니다. 예. 딸은 아빠의 바람대로 엄마 아빠처럼 든든한 나무 사이를 지나 학교를 가죠. 그럼 시내에 사는 친구들 집에 가봤을 거 아니야. 네. 아파트에 살고 이럴 텐데 네. 그런 게 부럽거나 그러진 않고. 아, 절대요. 주택이 훨씬 좋아요. 시끄럽게 떠들어도 그 뭐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뛰어다녀도 아무 것도 안 하고. 학교에 가려면 스쿨버스를 타야 하고 동네에는 또래 친구도 거의 없지만 미준우 씨의 막내딸 수아는 아빠가 지은 집이 더 좋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집 구경 좀 해볼까요? 우선 호기심을 한껏 자극하는 나무 위의 나무집부터 올라가 보죠. 미준호 씨가 두 그루의 나무에 반해서 이곳에 터를 잡은 것이 10년 전이었다는데요. 6년 전에 이 나무집을 짓기 시작했답니다. 어느덧 만든 사람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모습이 됐다네요. 여기에 쓰여져 있는 소재들은 대부분 그 재활용, 예. 배자재나 예. 그 쓰러진 나무나. 집에서 쓰던 석가래 이런 거 하다가. 역시 그럼, 건축가. 네. 맞습니다. 이게 70년 된 한옥 부실 때 나온 속가래. 얻어다가. 예. 요것도 그런 피죽이죠? 그거. 맞아요, 나무 맞아요. 껍데기들. 예. 지붕으로. 맞습니다. 근데 왜 하필 여기서 트리하우스 만들겠다는 생각 하셨어요? 저도 그 사연이 궁금한데요. 사실은 제가 고향이 좀 산 쪽이었어요. 예, 일본에서도. 예.
삿포로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즈노 씨는 일본에서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답니다. 그러다 우연찮게 한국 여성을 만나 가정을 꾸렸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었다죠. 모든 게 다 돈이 관련되고 있으니까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나도 직장 생활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월급은 정해져 있지만 그거보다 더 벌기 위해서는 또 많은 일을 하면 벌 수가 있으니까 또 열심히 일을 했죠. 수입은 쭉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도 좀 좋아졌죠. 어느 날 나도 그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 옆에 창문이 있었는데 밖에 본 거예요. 그랬더니 길가에 민들레가 피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민들레가 피고 있네. 아, 봄이 왔었구나. 봄이 온 것도 못 느끼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순간 나는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사는 거구나.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목줄이 있구나. 근데 이건 아니다. 이거 생각했어. 근데 이건 아니다는 것까지 느꼈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표 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표 내봤자 돈이 그러고 끊기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살다가 몸 이상이 온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병이었던 거예요. 결핵이었던 거예요. 결핵. 차마 사표를 낼 수는 없었던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고 또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졌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죽으려고 했어요. 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게 다 무너지니까. 그때 애가 셋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재개발하는 이제 무너지기 직전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애 3명 다 죽이고 나랑 집사람이랑 4층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그때까지 그 TV 보면 그런 살인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옛날에는 왜 그렇게 되지? 근데 나는 지금 이해가 가요.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거기서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라는 게 온 거예요. 그때 다 잔식이 딱 떨어지니까 나다운 나를 찾았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나는 만들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나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거나 만드는 거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안 먹어도 안 자도 할 수 있었어요. 계속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만들고 싶어. 거기서부터 내가 바뀐 거예요.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도시도 떠나 커다란 두 나무가 매력적인 이곳에 자리를 잡았답니다. 가족들이 살 집을 짓는 틈틈이 나무집도 지었죠. 스케치를 하고 무언가를 만들면서 비로소 미즈노 씨는 본래의 자신을 찾았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늘 우리가 이 동화 같은 나무집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건축의 ABC도 배운 적이 없고 돈이 없어 배자재밖에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만든 집이랍니다. 트리하우스는 한 채가 아닙니다. 위에 작은 오두막을 만들어 멋진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기가 막히게 멋지죠? 나무집을 너무 오랜 억수를 잃고 봤네요. 미즈노 씨 가족들이 생활하는 진짜 집은 이 파란 지붕 아래 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한옥만 덩그러니 서 있던 버려진 땅을 사서 10년 만에 이렇게 변신을 시켰답니다.
스스로 변하길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던 일본 사람이 삶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만든 집이랍니다. 쭉 보세요. 전통 한옥에 일본적인 요소가 더해진 느낌이 나는지요. 구체적인 설계도만 하나가 없이 옛 한옥의 여기저기를 뜯고 붙였죠. 공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근데 죽을 때까지 완공이란 있을 수 없는 집이랍니다. 아, 여기 옛날에 부엌이었나 봐요. 맞아, 여기가 부엌장. 여기 부엌이었나요? 이게 위에 끓 맞아. 예, 이렇게 그렇고 옛날에 이제 부엌에 이런 살창이 있어요. 뭐 옛날에 예, 살창. 예, 예. 이거 뭐예요? 저 모양이? 그러니까 이제 환기가 되게 옛날 부엌들은 이렇게 유리 없이 네네. 이런 살만 있어요. 살을 자세히 보면은 끓어서 거뭇거뭇합니다. 거실로 쓰고 있는 이 공간이 옛 한옥에서는 부엌이 있던 자리였답니다. 아궁이 불을 때면은 살창으로 연기가 나갔죠. 선생님 근데 집이 좀 낡았긴 했어도 되게 이런 석가래 같은 것들이 되게 멀쩡하네요. 그래도. 그러니까요. 네, 다 아주 멀쩡한. 그러니까 한번 닦았어요. 아. 근데 콜레로 닦기만 했는데 65년 된 집으로서는 조금 그래도 상태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나무를 태우잖아요. 타나목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가 오히려 벌레도 덜 앉고 썩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건 자연 탄화가 된 거죠. 이제 이 끓음에. 그러니까 더 좋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예요. 타나목. 그럼 앞으로도 한 100년 정도 갈까요? 아, 100년 더 가요. 100년이고 한 1000년도 가죠, 사실은. 이게 이미 다 변형 다 됐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이제 변형도 없고 그냥 오래 가죠. 야, 사랑아, 천년 간대, 천년. 100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아요. 삶을 놓아버리려 했을 때 미준호 씨를 잡아준 것이 아내 은희 씨였습니다. 도시 생활을 접고 김제에서 새로 시작해보자 제안한 것도 그녀였죠. 사실 김제는 은희 씨의 고향이랍니다. 첫째 최사랑입니다. 저는 셋째 최선화입니다. 저는 넷째 최태양입니다. 저는 다섯째 최수아입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둘째까지 독수리 오남매입니다. 걸그룹이나 뭐 아이돌도 5명 많잖아요. 딱 맞는 것 같아요. 5명이. 가족 행사를 치를 때도 우리 가족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마당도 있어서 여기서 나무로 장난감도 만들어서 놀았던 게 어렸을 때 더 좋았고 지금도 집에서 편하게 더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닭도 있고, 네, 개도 있고. 처음 이곳에 올 때는 고민도 많았던 아이들. 지금은 아빠의 꿈을 지지합니다. 한 자도? 엄마 이거 어디야? 이거 그냥 바로 먹어도 돼? 이곳에서 자연과 함께 자라는 아이들은 오히려 되묻죠. 어떤 아이들이 아빠가 만든 이런 집에서 살겠냐고요. 근데 나는 사실은 나는 아파트 세대예요. 내가 일본에서 태어났을 때 이미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고문이셨으니까 자주 이사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고향이 오는 거죠, 고향. 그 생각이 나는 집이 없어. 다 아파트였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나 작은 오래된 집이라도 이 집에 와야만이 또 생각이 나는 거 있잖아요. 어릴 때 그런 게. 나는 집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약간 추억을 담는 산자라고 할까, 집이. 수아가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3살. 3살 여기였어요. 3살. 3살, 4살, 5살, 6살. 엄청 많이 컸다. 집 한켠 기둥에 새겨놓은 아이들의 키 또한 가족의 추억 상자에 담겨 있습니다. 주말이라 서울 사는 둘째가 집에 왔습니다. 온 가족 다 모인 김에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는데요. 옛날 사진과 똑같이 포즈를 잡아보기로 했습니다. 3년 동안 아이들도 집도 많이 자랐네요. 사실 아이들이 커갈수록 공간이 더 필요한 법이잖아요. 고민 끝에 거실 위에 방을 만들었습니다. 잠수함이네요. 잠수함 진짜 잠수함 같다. 아 여기는 무슨 다락방 침실이래. 아빠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공간입니다. 주로 자매들이 지내고 있죠. 여기가 저도 진짜 한옥이라면 굉장히 중심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중에 역시 이게 상냥이 아닐까 싶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상냥? 이게 이제 원래 지붕 용마루를 받치는 이게 종돌이라 그러는데 종돌이를 딱 얹으면서 이제 상냥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뼈대가 완성될 때 이제 이거를 하는데 한기 4288년 세제을미 8월 이건 이제 그 음력 을미년 8월 초 2일에 계기 그러니까 땅을 이제 열고요. 동월 그날 그달 초 10일에 초석을 놨대요. 정초를 했고 그다음에 기둥을 같은 달 16일에 묘시에 기둥을 세웠대요. 그다음에 이제 상량을 했고 그다음에 자자 오향은 집이 이제 그 남향을 향해서 앉았다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 집의 모든 그 레코드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나중에 이제 고칠 때 언제 이 집을 졌고 이제 이걸 추정을 해가지고 이제 고치는 거죠. 신기하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뒤에는 이제 뭐 누구한테 감사하고 목수가 몇 명이 왔고 누가 뭐 대목을 했고 그런 기록들이 이제 그 뒤에 보통 종이로 해서 넣거든요. 잘하면 저 뒤에 보면 그 종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돈도 있어요. 나중에 고칠 때 써라. 나중에 한번 잘 뜯어보세요. 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금액이 좀 그럴 텐데. 한옥의 사랑방처럼 꾸민 공간입니다. 미준호 씨의 침실 겸 손님방인데요.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아 역시 일본 사람이구나라고 하더라고요. 좀 약간 일본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아, 이거 산식이. 그러니까 이 창호지를 우리나라는 요 안쪽에 붙이고 일본은 밖에 붙여요. 아 맞다. 네, 그게 아주 달라요. 이게 보이게. 네, 살이 보이게 하는 거는 일본 방식이고 창호지가 보이게 하는 건 우리나라 방식. 네. 맞다. 여기도 원래는 이쪽에 붙여 있었어요. 네, 이쪽에 붙어 있어요. 네. 아 그럼 나도 역시 일본 사람이네. 뒤쪽에서 붙였어. 미준호 씨가 가장 좋아하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되게 좋은지. 여기 완전히 로얄 박스인데요. 동네가 쫙 보이고 장미가 활짝 폈네요. 와 진짜 조망이 좋다. 여기가 처음하고 근데 요만큼 이제 늘리신 거죠. 그 독일 말로 윈터 가튼이라고 불러요. 저희는 그거 겨울 정원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겨울에도 밖에서 약간 정원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약간 그런 느낌. 이제는 창밖에 계절이 오고 감을 오롯이 느낄 수 있겠네요. 일하기 싫다. 왠지 어울리네요 이런 분위기. 돈이라는 목줄에 잡혀 사무실에 갇혀 있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누리지 못했던 여유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렇게 동네 초입 들어오는데 이렇게 천천히 트랙터 가고 사람들 천천히 걸어가고 그 동네 자체의 스피드가 그냥 아주 그냥 낮으니까 뭐 우리도 거기서 천천히 스쳐가는 인연에게도 여유를 소물하는 집이네요. 그래서 그 여유 좀 마음껏 누려보나 했는데 역시 이렇게 장비까지 주시는 거 보니까 엄청 시키실 것 같은데 불안이 엄습해오는 그래야죠. 30년 경력 건축가가 소매를 걷어붙였네요. 집주인의 날카로운 감시 아래
나무집의 새로운 사다리가 될 부분을 작업 중이랍니다. 와 선생님 솜씨도 좋다. 갈 거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나무가 자, 다니엘 감각이 어떤 건지 한번 보자고. 저는 감각이 별로 안 좋아요. 학창 시절 미술 점수가 별로였다는데 다니엘의 손재주는 어떨라나요? 이거 받는 것보다 내가 여기 떨어지지 않은 게 더 큰. 이거 잡고 있을게요. 좀 잡아주세요. 야, 이런 게 재밌네. 그러니까. 아니 팬들이 또 열화 같은 한어를 그러게. 이게 다니엘 했어. 팬들이 막 저기 밑에서 근데 다니엘이 이거 잘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네. 팬들을 한껏 의식하며 작업 완료. 점검하겠습니다. 밟는 순간 툭 빠진다 이제. 좋아요. 저희 알바비는 어떻게? 알바비는 그러면 오늘 저녁 맛있는 고기 구워줄게요. 진짜요? 네. 그거는 한번 대신에 너무 후하시다. 아니 저는 사장님 너무 후하세요. 저는 고기로 만족합니다. 좋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와. 재밌었어요. 남들은 제 도시로 향할 때 다른 꿈을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10년, 배가가 변신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와 대박이네요. 완전 잔치네요. 조촐합니다. 아유, 이게 조촐하면. 그래요. 빨리 먹자. 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괜찮아요. 한국 음식 잘 드시죠? 네네. 예술이네요. 한국 음식 잘 먹는 일본인 가장과 못지않게 한국 음식 잘 먹는 독일의 젊은이가 어색함이 없이 한국어로 수다 떠는 정말 아름다운 밤이네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왔지만 저희도 숲이 많고 그 트리하우스에 대한 로망이 독일 어린이들 좀 어렸을 때부터 똑같이 이제 꾸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었고 아까 이제 딱 든 생각은 이게 참 사람이 이렇게 꿈이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꿈을 사실 선생님 지금 이게 이제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게 더 집이 나무처럼 이제 계속 자랄 거 아니에요. 어떤 한 남자의 혹은 한 가족의 이렇게 꿈이 이렇게 쫙 땅 위에 이렇게 일어나는 이렇게 싹 건물이 올라가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좋다. 훗날 이 집을 떠난 아이들은 생각하겠죠.